안녕하세요. 스틸 더 쇼 작고 빠르게 자동화로 만드는 금융특화 내재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릴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토스증권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LLM을 어떻게 토스증권 내에 내재화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LLM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챗GPT를 못 들어본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집에서나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다시피 챗GPT가 처음 나온 게 사실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나온 챗GPT를 써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뭐 채팅 정도는 조금 사람답게 하네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조금만 어려운 거 시키면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요게 제가 장표를 만든 게 한 3달에서 4달 정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 약간 아웃데이티드된 정보들인데요. 뭐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커서 뭐 클로드 코드, 뭐 제미나이 CLI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죠. 코딩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주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아쉬운데 작년에 나온 이 논문이거든요. 딥마인드에서 나온 건데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땄다라는 이런 엄청난 그 수학을 잘 푸는 그런 AI인데요. 최근에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적인 것들도 충분히 잘하는 이런 LLM이 됐는데요. 문과적인 것까지 잘합니다. 이 녀석은 심지어 우리처럼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 이런 대회에서 문학 대회에서 사람을 이기고 승리를 했다라는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예술적인 것도 잘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대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꺾고 우승했다 이런 대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뭐 금융 도메인이라고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금융 도메인에도 상당히 LLM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적은 것처럼 블룸버그 GPT 같이 실제로 금융을 잘 이해하는 그런 그 모델을 만드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냥 대부분의 것을 잘하는 그런 챗GPT나 뭐 클로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모든 걸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LLM을 이용해서 저희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 LLM, 챗GPT, 뭐 클로드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최대한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 보여드린 블룸버그 GPT처럼 내부 장비로 LLM을 잘 학습시켜서 실제로 서빙을 하는 어떤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쓰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토스증권에서도 몇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맨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뉴스 요약인데요. 어떤 뉴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준다거나 또 실적 발표 콜이 있으면 그거는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짧게 요약을 해준다거나 뭐 이날에 어떤 그 어제의 시황들을 요약을 한다던가 어떤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를 요약을 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의 크게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들을 짧게 요약하는 컨텐츠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도 상용 LLM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용 LLM은 범용적인 다재다능함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다 보니 뭐 금융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금융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런 거를 프롬프팅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주입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성이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라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속도적인 측면보다는 안정성적인 측면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용 LLM이 장애가 날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챗GPT가 결제 시스템을 변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쓴 만큼 후불로 그 결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이제 선불제로 바꿨어요. 근데 선불을 충전을 시켜주지 않아서 니네 돈 없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알림이 저희한테 오도록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제 그 챗GPT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 내부 모델의 이슈라면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뭐 모델을 고친다거나 뭐 새로 지도를 한다거나
혹은 뭐 스케일 아웃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그냥 외부의 문제고 외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발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라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결국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고객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안정성을 다른 곳에 이제 좀 담보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상당한 위험이고 즉 LLM을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LLM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간단할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나 코드, 모델 또 이제 맨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것이 테크 리포트들인데요. 저런 곳에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그대로 쭉 따라 하면은 사실 뭐 라마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이 장표는 메타에서 라마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사용했는가를 이제 적어놓은 그런 장표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6,000개의 GPU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살면서 저런 숫자의 GPU를 사실 본 적이 아예 없는데 이런 메타 같은 큰 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그래서 사실 토스도 상당히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이 정도 되는 기업도 사실 저거는 엄두가 나지 않는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또한 뭐 GPU뿐만 아니라 그냥 실제적인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픽에서는 2027년까지 학습하는 비용이 1,000억 달러가 될 거다. 1,000억 원도 아니고 달러입니다. 도대체 뭐 얼마인지 그 감도 안 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하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제 했다,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딥시크 같은 경우도 5억 달러라고 합니다. 앞에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 LLM을 뭐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제 비용을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럼 여기에 있는 뭐 클로드, 챗GPT, 라마와 같은 거대한 LLM, 정말 모든 걸 잘하는 LLM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대한 그 범용 LLM을 서비스하는 기업과 저희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메인의 차이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소개를 드릴 때처럼 챗GPT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드 같은 것 좀 못해도 되고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고 금융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인데요. 앞에 세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국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국어를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소스를 한국어와 영어로만 이제 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트래픽이고요. 그래서 앞에 그 세 기업들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도 인프라가 많이 들지만 이제 서빙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많은 이제 그 인프라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시 이제 그 제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제목을 Steal the Show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 이것의 이제 의미는 쇼를 장악하다, 주연 못지않은 주목을 끌다. 즉 원래 내가 주연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잘해서 이제 주연처럼 뭔가 주목을 받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쇼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 LLM이라고 하는 거대한 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쪽으로 내재화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제 용어로는 이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다양한 논문들에서 발표한 아키텍처 중에 하나고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선생님 모델, Teacher's Template이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모델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학생 모델입니다. 뭐 요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간소화를 시켜봤습니다. 요 예제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뉴스를 요약하는 태스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어떤 금융 뉴스를 받아오면 이거를 쉽게 요약하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몇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상용 LLM인 선생님이라고 하는 상용 LLM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융 뉴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그걸 잘 요약한 풀이라고 하는 페어가 생기고요. 이 페어를 이용해서 학생인 우리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정제, 모델 학습, 평가라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뒤에 조금 더 복잡한 파이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상용 LLM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도 물론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뭐 중복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 녀석이 진짜 챗GPT만큼 잘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들을 다 거치게 되면 우리만의 어떤 LLM이 나오게 돼요. 아마도 챗GPT만큼 잘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기간 정도는 대략 한 수개월 정도가 최소한 들어갈 거고, 꽤 많은 수의, 그래도 한 5에서 10명 정도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통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LLM이 나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빼먹은 질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델을 토스증권의 고객들이 원할까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LLM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토스라고 하는 회사는 토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금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훌륭한 모델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고 저희는 그냥 수개월을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상용 LLM을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속도는 빠른데 다만 비용이 비싸고 불안정하다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내재화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서비스 개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의 장점만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가지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이제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는 상용 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금융회사라서 그냥 챗GPT를 써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고, 혁신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가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보고 선택을 할 거예요. 좋은 서비스다, 아니다, 계속 사용을 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거나. 그래서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봅니다. 서비스가 잘 안 되면 그냥 버려지고요. 서비스가 성공하면 이것은 양질의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는 요 3개의 프로세스를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서비스도 빠르게 런칭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저희의 내재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것만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각 단계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델을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에는 데이터에 관한 게 있고 모델 학습에 관한 게 있고 모델 평가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하나로 묶으면 이게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전통적으로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머신러닝 엔지니어에게 너 일하는데 시간 어디에 제일 많이 써?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데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60%가 데이터 정제고요. 19%라고 나와 있는 약간 청록색인 게 데이터 수집에 관한 겁니다. 이게 거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죠.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일단은 양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양질이 아니었으면 고객이 선택을 안 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냈지만 없어진 데이터는 폐기합니다. 걔는 내재화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로 그냥 가지고 있을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데이터가 총 4개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데이터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과 또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그 평가 모델에 관해서 평가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도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몇 가지 정제 기술들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중복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간소화된 형태로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모델을 학습하면 되는데요. 인스트럭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는 SFT,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뭐 모델 학습하는 것 자체는 그냥 코드가 저희가 베이스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델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어려울 거는 없는데 요거를 이제 자동화를 할 때는 좀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환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쓰는 버전도 파이썬이라든지 패키지들 버전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트랜스포머의 버전들은 다 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원을 관리하는 이게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요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구축한 쿠버네티스 위에 구축을 한 쿠베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그 환경의 분리와 자원 관리를 해소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 컨피그레이션 관리인데요. 요거는 고전적인 머신러닝에서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LLM 특히 멀티 GPU 혹은 멀티 노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컨피그레이션이 좀 되게 많아집니다. 어떻게 셋업을 할지, 딥스피드를 뭘로 쓸지, 뭐 얼마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서 이런 것들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깃을 베이스로 한 이제 형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싱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금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델 평가하는 단계예요. 아까 이제 데이터 for reward라고 저기 적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됐고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모델 평가 방법을 넣었는데요. 일단 그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으로는 사람이 항상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는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생성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뉴스에 대해서 요약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페어를 예를 들면 한 10,000개쯤 두고 제가 이제 하나씩 평가를 합니다. 이게 A가 잘하고 이건 B가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더 잘했는지를 보고 예를 들면 학습 모델이 더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의 목표는 자동화해서 이걸 빠르게 하자였는데 사실 거기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로봇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리워드 모델은 이제 어떤 A라는 그 프롬프트가 들어오고 요약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거에 잘 맞는 요약이야라는 거를 점수로 뱉어내는 애고요. 오른쪽에 있는 LLM에서 저지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를 뭐 자연어로 일반적으로는 자연어로 평가를 하는 녀석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있기만 하면은 자동화가 가능한데 사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LLM에서 저지를 활용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사용한 프롬프트가 진짜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자동화를 했냐면 첫 번째로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는 서비스 데이터는 일단 양질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랜덤한 몇 개의 그 오픈소스 모델들을 써요. 아마도 챗GPT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녀석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페어로 자동으로 구축한 다음에 그 두 개를 판단하는 형태로 이제 리워드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LLM에서 저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트릭을 썼는데요. 저희가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가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사람의 기준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모델이나 서비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사용한 어떤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써보면 어때요? 이런 제안들은 해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그쪽에서 선택한 이런 양질의 프롬프트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구축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성능이 안 나온다면 이제 프리퍼런스 학습이라는 DPO나 뭐 RLHF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여기까지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계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실제 파이프라인 화면인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베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툴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실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단계는 데이터 수집 단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를 거치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데이터 레지스트리 같은 플랫폼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적재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학습 단계가 이제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단계가 트리거가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뭐 MLflow를 사용을 하지만 어떤 것이든 그런 트레이닝하는 모델 그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이제 쭉 트래킹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모델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누가 이겼어요. 우리의 모델이 리워드 모델이 봤을 때 우리 모델이 승률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리더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델을 내재화한 결과인데요. 사실 뭐 이걸 처음 만들 때는 좀 세 개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사실 구분은 잘 안 돼요. 근데 뭐 그것만으로도 도움은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각의 세 개가 하나는 챗GPT 거고요. 하나는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좋다고 하는 뭐 라마 70B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한 거고 하나는 조금 더 작은 모델을 저희가 직접 학습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실 뭐 잘 읽어보셔도 구분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각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성능 고도화입니다. 이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성능 고도화를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또 한쪽의 측면으로는 조금 더 작은 모델에게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고 경량화된 모델을 조금 더 잘 서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상용 LLM을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돌려서 좀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살아남은 서비스는 저 방금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내재화를 하고 그리고 이 내재화한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도화하고 경량화한 뒤에 이제 효율적으로 서빙하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인 어떤 모델 서빙의 플로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